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디지털 현금이라고도 하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다, 또 결제 수단이다 점점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뭔가, 가장 대표적인 USDT랑 USDC,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관심도 받고 또 논란도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랑 투자할 때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자, 스테이블 코인,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가치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딱 고정되도록 그렇게 설계된 암호화폐예요. 1코인이 언제나 1달러 가치를 갖게 한다? 이게 목표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보통은 이제 발행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딱 그만큼 실제 달러나 아니면 뭐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담보로 맡겨둬요. 이걸 뭐 준비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쓰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포인트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쉬워요. 현금 가치에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는 거랑 달리 거래할 때 잠깐 자산을 넣어두거나 아니면 실제로 물건 살 때 돈 보낼 때 이럴 때 쓰이는 거죠. 물론 뭐 담보 없이 알고리즘 이런 걸로 가치를 유지하려던 시도도 있었어요. 근데 그 테라 루나 사태 때 봤듯이 준비금 없이는 좀 안정성이란 게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얼마나 투명하게 또 충분히 담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의 거의 90%를 차지한 자는 USDT랑 USDC,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둘 다 1달러라고 하는데 말이죠. 네, 그게 발행하는 주체랑 규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USDT, 그러니까 테더는 홍콩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에서 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어요. 반면에 USDC는 미국의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여기가 합작해서 만든 건데 아예 처음부터 뉴욕 금융당국 라이센스를 받고 시작했죠. 규제 틀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시작부터 다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투명성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USDC 같은 경우는 매달 회계 법인을 통해서 준비금 내역을 공개해요. 현금 얼마나 있고 단기 미국채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거 상세하게요. 근데 USDT는 과거에 그 준비금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 뭐 완전한 의미의 회계 감사를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최근에는 뭐 국채 이자 수익이 늘어서 재무 상태가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규제절 받는 USDC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USDT가 훨씬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USDT가 워낙 오랫동안 압도적인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뭐랄까 기축통화처럼 쓰여왔거든요. 특히 규제가 좀 덜한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고요. 반면에 USDC는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좀 엄격한 미국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기관 투자자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능이 당국이 요청하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주소를 동결시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토네이도 캐시 제재 때 USDC 주소가 동결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기능도 있군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둘 다 결국은 중앙화된 발행 기업이 통제한다는 점이에요. USDC도 그 SVB 사태 때 잠깐 1달러 밑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고요. USDT도 뭐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1위고요. 결국 1달러는 1코인, 이 약속, 이걸 지키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거죠. 패깅 유지라고 하죠. 그렇군요. 패깅 유지.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뭐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일단 규모예요. 시장이 뭐 1년 만에 2배로 커지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아예 각국의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팔려고 몰리는 코인런 사태가 터지면 준비금으로 갖고 있던 국채 같은 걸 급하게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 금융시장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탈중앙화라는 이상과의 충돌 문제예요. 원래 암호화폐는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걸 지향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업이 발행하고 관리하잖아요. 안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통제를 받아들인 건데 이대 원래 이상과는 좀 거리가 있죠. 뭐랄까 안정성이냐 탈중앙화냐 이 딜레마인 셈이죠.
딜레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입니다. 국경 간에 돈을 보내기가 쉽고 또 어느 정도 익명성이 있다 보니까 불법 자금 세탁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UN 보고서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USDT가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를 지적했고요. 그래서 각국이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국내 상황도 뭐 비슷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면 원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하는 규모가 엄청 늘었고요. USDT 이용해서 불법 외환 거래, 소위 환치기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투자자 보호 문제나 규제 공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 대응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랑 한국은행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지급결제 수단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발행사 인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준비금은 100% 예치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제도 강화하는 등 거의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발행하는 것에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나 아니면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예금 토큰 같은 제도권 안의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죠. 아, CBDC나 예금 토큰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뭘 조심해야 할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흔한 건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 살 때 쓰거나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클 때 잠시 자산을 옮겨두는 그런 용도죠. 그리고 디파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근데 해킹 위험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특히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점,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테라 앵커 프로토콜이 엄청 높은 이자를 준다고 했다가 결국 크게 실패했던 사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안정적이라는 이름만 믿으면 정말 안 되겠군요. 구체적인 위험들을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첫째는 디패깅 위험, 그러니까 1달러 연동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둘째는 발행사 위험, 발행하는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기를 치면 가치가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금 구성이 어떤지, 감사는 제대로 받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는 기술적 위험,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늘 있고요. 넷째는 규제 위험,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위험. 이게 달러에는 고정되어 있어도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환율에 따라 계속 변동하거든요.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게 참 디지털 금융의 편리함이랑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편리함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안정성 문제, 또 통화 주권 문제, 범죄의 악용 가능성 같은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고요. 이게 바로 각국 정부가 규제를 서두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발행사의 투명성, 그리고 준비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 잠재된 위험들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앞으로 은행 같은 제도권 기관이 직접 예금 토큰 같은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제도권 디지털 화폐가 결국 지금의 USDT나 USD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게 될까요? 아니면 서로 각자 다른 역할로 공존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올라가는 경제 상식.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